이 잭 돌시는 트위터의 창업자이자 스퀘어라는 결제 솔루션의 회사의 이제 CEO입니다. 네. 스퀘어 얘기도 저번에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경험해 본 건데 네. 이 핸드폰에다가 조그만 네모박스 결제 장치를 꽂아서 그걸로 카드를 긁을 수 있게 하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한 회사고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10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 원 정도 오. 되는 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시가총액 130조 원 정도 되는 결제 솔루션 서비스 회사의 CEO가 Hyperinflation is going to change everything. It's happening라는 트위터를 날렸어요. 지난주 네. 금요일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또 이 업계, 비트코인 업계라던가 아니면 경제 쪽으로 유명한 분들의 이제 댓글도 달리고 했는데 이 잭 돌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좀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CEO, 트위터의 CEO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퀘어의 CEO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스퀘어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130조 원 정도 되는 큰 결제 시가총액을 보유한 회사인데 이제 어떤 상품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크레딧 카드를 긁을 수 있는 네. 조그만 네모박스, 그다음에 네. 조그만한 상점들에 가면은 이렇게 포스기, 우리나라로 치면 포스기 같은 것들을 그 상점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기계도 팔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프트 카드도 팔고 있고, 그다음에 캐시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하자면 카카오페이 같은 겁니다. 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상점들에다가 직접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페이롤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월급, 네. 조그마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이제 직원들에게 지급할 때 이 페이롤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월급 지급을 합니다. 뭐 4대 보험 같은 거 원천 징수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보세요. 스퀘어 리더, 그 네모난 조그만 박스, 그다음에 포스기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당 재화의 가격이 지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얼마에 결제가 됐는지를 다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정합성이라던가 실시간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 경제학자들이 어딘가에서 크롤링해서 긁어오는 데이터들보다 훨씬 빠르고 실시간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에서 크롤링하는 데이터들을 본 결과 똑같은 물건을 파는 회사가 혹은 상점이 작년 대비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네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일단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롤 같은 서비스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네. 페이롤을 이용해서 월급을 주는 점주 혹은 작은 회사의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네. 해당 그 직원의 임금이 그 year over year 연간으로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이 스퀘어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결과를 도출했을 수 있어요. 직원들의 월급은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아. 근데 이 직원들이 상점에 가서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더 가파르게. 그런 결론을 도출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페드에 있는 오피셜들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학자들이 뭐 내놓는 그런 전망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힘을 실는 또 발언 중에 하나가 이 방금 화면에 보여진 트위터, 잭 돌시의 트위터에 댓글을 단 사람 중에 스티브 행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스티브 행키, 투자자이자 경제학자인데 이 스티브 행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이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먼스 오버 먼스로 50%의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매달 50%씩 물가가 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전적 정의는. 근데 그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현재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국가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역사상 62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네. 하지만 현재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그 경제학자가 한 말치고는 굉장히 아쉬운 발언인 게, 그럼 50%면은 안 들어가는 거면은 49%, 48% 이런 식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은 통계에 그럼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방금 잠깐 이제 나왔다가 사라진 그림이 그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아니면은 그 베네수엘라 네. 같은 나라들,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국가들. 네. 터키도 이런 거죠. 바로 치킨 한 마리를 사려면은 저렇게 높은 캐시를 쌓아놓고 사야만 하는, 수레로 종이를 가져와서 물 한 병을 사고 네. 뭐 식자재를 사야 하는 그런 국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바이마르 공화국이야 이제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짐바브웨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캐시가 트래시가 됐다고 하는 나라들. 터키 뭐 이제 우리나라 형제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터키에 보면은 은행 ATM기에 이제 숫자를 누르는 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0이 원래
두 개가 있었어요. 0 하나짜리 버튼 하나, 0 두 개짜리 버튼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계산기에 보면은 내가 0을 여러 번 누르기 귀찮아서 네. 세 개나 두 개짜리 0 버튼이 하나 꼭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터키에는 이건 팩트입니다. ATM기에 0 두 개짜리 버튼이 있었는데 그게 네. 0 세 개짜리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기도 달러 그 캐시 디노미네이션 네.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꾸 0이 붙는 거예요, 물건 가격에. 그러니까 1,000원 하던 게 10,000원 되고 10,000원 하던 게 10만 원 되면은 네. 0이 막 계속 그쵸. 붙으니까 네. 3개짜리 0이 드디어 은행 ATM기에 들어갔다. 이거는 좀 확실한 인플레이션 사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있잖아요. 그 JP 몰건의 네. 회장. 네. 저희가 자주 얘기 나누죠. 네. 이 사람도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과장됐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글로벌 공급망 대란도 결국에는 해소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머스크라고 하는 글로벌 가장 큰 최대의 해운사의 네. CEO가 거기에 네.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 아니다. 절대 제이미 다이먼의 말대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해소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수요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사람들이 늘어나고 더군다나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까워오잖아요. 그쵸. 이제 할로윈이고 네. 이것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서플라이는 그러니까 디맨드를 받쳐주기 위해서 서플라이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거를 치러 날아야 하는 선박이나 그 에어 네. 항공기의 대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선적해서 배로 나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에서 40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80일이라고 해요.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이렇게 꽉 묶여 있는데 물건 하나 실어 나르는데 90일이 걸리고 있으면은 이 대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타겟,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미국의 유통 대형 체인들은 전부 다 물건 선적을 이제는 배로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하는 걸로 바꿨다 그래요. 네. 그것도 기사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전부 다 에어로 띄운다 모든 물건을.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시즌 다가오고 할로윈 이미 왔고 이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선적 비용보다 에어 비용이 10배가 더 들어요. 평균적으로. 네. 그 10배의 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실어 나르겠다는 건데 이거는 대기업들은 가능하죠. 네.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30일 정도면 됐던 선적 기간을 90일, 80일, 90일까지 늘려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면은 또 그러면 미국에서는 공급망 대란이 이어지겠죠. 그냥 네. 물건이 안 넘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물건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